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하필 제 생일 파티에 그런 음식을 들고 오신 거예요? 김밥이요? 잡채요? 거기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도연이 사업 파트너들이랑 그 부인들이었다고요. 다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인데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김밥 통 들고 오시는 순간 다들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는지 봤어요? 그리고 그 냄새. 죄송하지만 진짜 기름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체면을 깎아내리시면 어떡해요? 그냥,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되나요? 저희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생일이면 꽃다발이나 케이크 이런 걸로 아니면 그냥 오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더 신경 쓸 게 많아져요. 분식집에서 일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까지 들고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이제 좀 선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30년째 분식집을 하고 있는 이순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어머니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속 시원히 털어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도연이를 키웠어요. 그때가 도연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남편이 남겨준 건 시장 한 구석 허름한 땅 한 뼘과 빚더미뿐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연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 작은 시장 구석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아들 이름을 따서 도연분식이라고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걸고 장사를 시작한 거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국물 우리고 김밥 재료 준비하고 순대 삶고 하루 종일 기름 냄새 속에서 살았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특히 학생들이 아줌마,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면 가슴이 뿌듯했죠. 그 아이들 보면서 우리 도연이 생각도 나고요. 힘들어도 웃으면서 장사했어요. 아들한테는 절대 힘든 내색 안 했고요. 도연이도 참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 끝나면 분식집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손님 없을 때는 숙제도 하고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 우리 아들만큼은 잘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도연이가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고 취업하고 그 모든 과정을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아서 뒷바라지했어요. 도연이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는데 떡볶이 한 그릇에 2,000원씩 받아서 2,000그릇을 팔아야 하는 돈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그릇씩은 팔아야 했던 거였네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가락이 기름에 푹푹 젖어서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서 파스 붙이고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도연이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렇게 10년, 15년이 지났어요. 분식집은 우리 지역에서 꽤나 유명해져서 멀리서 오는 손님들도 생겼고 꽤 수익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겨준 그 땅 근처에 작은 건물도 하나 사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물론 다 도연이 명의로 해뒀죠. 나중에 도연이가 결혼해서 살라고요. 도연이가 30살 되던 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IT 회사를 차린다고 했어요.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모아둔 예금을 깨서 다 주었어요. 5천만 원 정도였나?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히도 도연이 사업이 잘 됐어요. 몇 년 만에 회사가 커지고 강남에 사무실도 차리고 좋은 차도 사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때 지연이라는 여자애를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지연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 씨가 어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요.
그때는 우리 도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결혼식도 강남 호텔에서 했어요. 저는 그런 큰 결혼식은 처음이라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식이니까 기뻤죠. 한복도 새로 맞춰 입고 머리도 파마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명절 때마다 인사도 오고 가끔 분식집에도 들르고요. 지연이가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라고 하면서 떡볶이도 먹고 갔어요. 도연이도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 테니까 분식집 그만하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식집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다는 소리 듣고 그게 제 삶의 낙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젊은데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네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예전에는 분식집에 자주 들르던 도연이가 점점 뜸해지더니 아예 안 오게 됐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겠죠.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어머니, 저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서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준 음식을 먹을 때도 뭔가 억지로 먹는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명절 때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음식 준비하고 그랬는데 어느 추석부터는 어머니, 저희가 호텔에서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오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는 건가 싶어서 기뻤어요. 그런데 그 호텔 뷔페에 가보니까 제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다들 정장 입고 와인 마시고 하는데 저는 평상시 입던 옷 입고 가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도연이도 제가 뭘 먹어야 할지 몰라 하니까 엄마, 이것저것 많으니까 맛있는 거 골라 드세요라고 하고는 지연이랑 다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나? 뭔가 벽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물론 도연이는 여전히 효자였어요.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도 하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연이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너무 기뻐서 분식집에서 만든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어머니 죄송한데 산부인과에서 음식 조심하라고 해서요. 집에서 해 먹을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해준 음식을 못 믿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뭘 시비 걸겠어요. 그냥 알았다. 몸조리 잘해라라고 했죠. 지연이가 출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를 보러 가면 어머니, 아기가 아직 외부인을 많이 만나면 안 된대요라고 하면서 멀리서만 보게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산후조리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부부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지연이 생일 때 일어났어요. 도연이가 전화해서 엄마, 지연이 생일 파티하는데 오셔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지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잡채도 만들고 김밥도 예쁘게 말고요. 특히 잡채는 소고기도 좋은 걸로 사서 넣고 당면도 미리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김밥은 단무지, 시금치, 달걀, 우엉까지 정성껏 넣어서 한 줄 한 줄 정말 예쁘게 말았어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예쁜 통에 담아서 파티 장소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레스토랑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도연이 사업 파트너들과 그 부인들이 다 와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다들 정장이나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있는데 저는 평상시 입던 옷에 음식통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더라고요. 도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엄마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이는 아예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지연아, 생일 축하한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만들어 왔어 라고 하면서 음식통을 내밀었는데 그때 지연이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하필 제 생일 파티에 그런 음식을 들고 오신 거예요? 김밥이요? 잡채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연이는 계속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도연이 사업 파트너들이랑 그 부인들이었다고요. 다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인데. 아, 정말 창피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나 싶어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요. 그런데 지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더 높여서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냄새. 죄송하지만 진짜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저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 아세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체면을 깎아내리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기름 냄새라. 평생 그 기름 냄새와 함께 살면서 도연이를 키웠는데 그게 이제는 창피한 냄새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제 손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기름기가 배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분식집의 흔적들이요. 도연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기대했던 건 아들이 지연이를 말리거나 최소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제게 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좀 중요한 자리라서 다음에 따로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먼저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쫓아내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기고 있는 거였어요. 도현아, 라고 부르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도현이는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지연이 쪽으로 가서 미안해. 엄마가 그런 줄 몰랐어. 라고 사과하는 거예요. 지연이한테요. 저한테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성껏 만든 잡채와 김밥을 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그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사장님 어머니신가 봐. 좀 안타깝네 이런 소리들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68년을 살면서 그렇게 창피하고 서러운 적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며느리 생일이라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그날 밤 분식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도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국물 우리고 손님들 떡볶이 끓여주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던 모든 날들을 말이에요. 도연이 초등학교 때 운동화가 낡아서 친구들이 놀렸을 때 제가 밤새 일해서 번 돈으로 새 운동화를 사준 것도 생각났어요. 도연이 중학교 때 학원비가 없어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던 것도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분식집 문을 열었던 것도 생각났고요. 그때는 기름 냄새가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냄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냄새가 아들에게는 창피한 냄새가 된 거예요.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제 자신이었어요.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을까? 왜 도연이한테 너는 그 기름 냄새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분식집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도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때 일은 미안해요. 지연이도 미안하다고 하고요. 다음에 따로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죠.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게 그게 다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한 굴욕은 어쩌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진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도연이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사모님, 아드님이 이사 준비하신다고 하던데요?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내 집에 사는 아들이 이사를 간다는데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바로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이사 간다고? 아, 엄마,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연이가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어 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도 어떻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애들한테 쩔쩔매지 말고 내 인생 당당하게 살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요. 사실 제가 그동안 숨겨둔 게 있었어요. 도연이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분식집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해왔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그 작은 땅 근처에 건물 2채를 샀고 아파트도 3채 정도 있었어요. 다 제 명의로요. 도연이가 사업 시작할 때 준 5천만 원도 사실 제 전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때도 더 줄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이 주면 고생을 모르고 잘할까 봐 적당히만 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도연이가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도 사실 제가 사준 거였어요. 도연이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줄게라고 하면서 제 돈으로 사서 도연이한테 살라고 한 거였죠. 사업장 건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제 명의로 사서 도연이한테 여기서 사업해라 하고 내어준 거였어요. 총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시가로 한 50억 정도는 됐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 분식집만 20년 넘게 해서 모은 돈 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다 자수성가한 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어요. 도연이가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당장 매물로 내놓고 싶다고 했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지금 아드님이 살고 계시는 집 아니에요? 갑자기 파시면 아드님 어떡해요? 알아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중개사 사장님이 며칠 더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매물로 내놓아 달라고 했죠. 사실 이런 일을 결정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아파트가 팔렸어요. 강남이라 금방 나갔죠. 그리고 사업장 건물도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통지를 보냈어요. 제 건물이니까 당연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 다음날 오전 10시쯤이었나? 도연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엄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하고 회사 건물 나가라고 하고 집도 파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평생 처음 듣는 도연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하던데요. 회사 건물도 나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정말로? 맞아. 엄마, 왜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을? 그때 제가 한 말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도연아, 너 지난번에 엄마가 김밥 들고 갔을 때 뭐라고 했지? 기름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했지. 그 기름 냄새로 번 돈이 이 모든 걸 만들어준 건데, 그게 그렇게 창피했으면 이제 그 돈으로 산 것들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정리했다. 전화기 너머로 도현이가 숨소리도 못 쉬고 있는 게 들렸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그때는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쫓아낸 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 제발 오해예요. 저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 하는 거 다 봤어. 이사 간다는 것도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 순간 지연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애기도 있는데. 지연아,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너희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내가 체면 깎아내린다고 했지?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순간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나도 순간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68년 살면서 이렇게 냉정하게 행동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도연이가 분식집으로 달려왔어요. 지연이랑 함께요. 둘 다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도연이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의젓했던 아들이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 아들이 30대 중반의 어엿한 사업가가 분식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상시 그렇게 도도하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기회. 너희가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니?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때 나한테 기회를 줬니? 그날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도연이네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살던 아파트에서도 나와야 했고, 월세집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건물도 나와야 했고요. 이래저래 비용 부담이 커지니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더군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연락도 안 왔어요.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나 봐요. 친구들한테 돈 빌리려고 했는데 다들 거절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갑자기 50억짜리 부채를 떠안은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일주일 후에 도연이가 다시 분식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서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며칠 못 씻은 것 같은 모습으로요.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그 잘나던 내 아들이 엄마한테 밥 한 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밥 먹고 싶으면 일해. 예? 여기서 일해.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도연이가 망설이더라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도연이가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기름 튄 철판 닦는 것도 서투르고요. 일단 가게에서 1년간 일하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는 지연이도 왔어요. 아이는 지연이 친정어머니가 맡아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도 도연이만큼 초라해져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 대신 시장에서 산 것 같은 가방을 들고 예쁘게 관리하던 손톱도 다 깎여 있고요. 어머니, 저도 일 시켜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처음에는 정말 못했어요. 둘 다요. 도연이는 무거운 쌀자루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지연이는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어서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는 국물 끓이는 법을 배우고 지연이는 김밥 마는 법을 익혔어요. 처음엔 김밥이 비뚤비뚤했는데 나중에는 제법 예쁘게 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 중에 지연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연이 회사 동료였나 봐요. 지연이 너 여기서 뭐 해? 그때 지연이 표정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당황해서 변명하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 진짜. 갑자기 회사도 그만두더니 힘든 일 있었구나. 그 순간이었어요. 그 동료가 지연이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지연이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일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떡볶이 드실 거면 주문하시고 아니면 나가세요. 지연이가 그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진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먼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려고 했어요. 도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둘 다 제법 분식집 일을 잘하게 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사장님 아들, 며느리 참 착하네요라고 칭찬하고요. 지연이는 손님들한테 인사도 밝게 하고 도연이는 국물 맛도 제법 낼 줄 알게 됐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둘을 불렀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예? 원래 약속대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너희들 갈 길 가. 그런데 도연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저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재산도 필요 없고 큰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같이 분식집 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도 여기가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창피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뿌듯하고 어머니랑 도연이랑 함께 일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둘 다요. 그래서 제가 서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분식집 건물과 아파트 열쇠들이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화려한 가게 말고 사람들 마음을 채워주는 따뜻한 분식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 돈이나 체면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돼. 네, 약속해요. 지금은 셋이서 함께 분식집을 해요. 도연이는 국물 끓이고, 지연이는 김밥 말고, 저는 떡볶이 끓여요. 손자도 자주 데려와서 분식집에서 같이 놀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머니, 자식들을 그렇게 혼내고도 어떻게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자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